요즘 이런 사람들이 늘었습니다. 잃은 돈을 다시 찾으려고 더 큰 빚을 지거나 집착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입니다. 얼핏 들으면 도박 중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.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취재진은 합법이어서 더 무섭다는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. 20대 초반 멋모르고 시작한 주식의 세계는 놀라웠습니다. 3, 4일 만에 10몇 프로가 붙더라고요. 그 수익이요. 돈 벌기 되게 쉽다. 그래서 월급 버는 대로 다 이제 주식에 넣기 시작했어요. 점차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에 눈이 갔습니다. 하루에 이제 우량주가 뭐 많아야 3% 이렇게 움직이는데 10%, 20%막 등락이 있는 것들이 뜨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단타성으로 손실이 점점 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. 하루에 원금에 30%, 40% 날리는 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잃은 돈 만회하려고 또 하고 대출 받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. 애기랑 이제 산책 나가면서도 유모차 밀면서도 계속 봐야 됐고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. 손실이든 뭐 이익이든 보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요.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끝내 회사 돈까지 손이 댔습니다. 회사 그 자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500 정도 뺐다가 다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. 1억 3천 정도 됐어요. 내가 인간 괴물이 된 것 같았어요. 결국. 과거 불법 도박에 빠져 개인 회생까지 받았던 B 씨는 우연한 기회에 주식을 접했습니다. 일은 하고 있지만 생각은 이쪽에 가 있죠 벌써.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생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소상공인 대출로 받은 돈까지 모두 탕진한 B 씨는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합니다. 도박은 사행성 도박들은 가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요. 내가 걸리지 않을까?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. 합법적이잖아요.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 있고 투기와 도박이 될 수 있는 게 JTBC 공다솜입니다.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, 이른바 개미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여기엔 그늘이 뒤따랐습니다. 주식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. 취재진이 만났던 두 사람이 치료 중에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것도 이때입니다.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.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난해 3월, 2,000선 아래로 내려간 코스피는 보름 만에 1,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. 폭락장에 뛰어든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도박 중독 치료를 받던 이들도 다시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. 코로나 이슈로 뭐 또 증시가 어쩌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또 다시 하게 됐어요. 장이 엉망진창인 걸 끝까지 보고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는 가도 되겠다.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주식 중독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. 지난해 전문 상담기관에 주식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5,500건이 넘습니다. 전년보다 56%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절반은 20, 30대인데 20대는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. 합법적인 투자라는 생각에 자신이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. 이러한 인식이 치료 시기 역시 놓치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. JTBC 이자연입니다.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꼼수 앞으로 안 통할 것 같습니다. 국세청이 재산이 비트코인뿐이라는 체납자 2,400명에게 3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 필요한 채권을 압류해버린 겁니다.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서연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 27억 원을 안 냈습니다.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A씨가 수입 39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못 빼도록 하자 A씨는 체납액을 현금으로 냈습니다. B씨는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. 국세청은 B씨가 숨긴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찾아 채권으로 압류했습니다. 정부기관이 가상화폐 강제 징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국세청은 체납자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가진 2,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비트코인은 개인의 지갑에 들어있어 국세청이 압류하기 어렵습니다. 대신 국세청은
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필요한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. 이 채권이 없으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압류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일부 체납자 가운데는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까워 숨겨놓은 현금을 꺼내 세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지 발언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.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면 단속이 더 수월해질 걸로 봅니다. 거래소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받기 때문입니다. JTBC 김서연입니다.